비가 쏟아지던 어느 장날 쓰러진 사내의 입에서 거품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라 도망쳤고 침을 든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을 막은 건 보고 독을 맛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임금님 수라상보다 백성의 밥상이 더 위태로웠던 시절, 저는 한양 도성 저자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약초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병이 아니겠소? 저리 입에 거품을 물고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도 옮을라.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진흙탕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경련하며.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뒷걸음질만 칠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복 적삼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달려왔어요. 빗속을 가르며 거침없이 그가 외쳤습니다. 비켜라. 모두 비키란 말이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 사내는 단번에 쓰러진 사람의 맥을 짚었습니다. 의원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다. 맥이 가늘고 빠르며 위장이 비틀어져 있어. 독. 이건 독이다. 그가 재빨리 침통을 꺼냈어요. 침통? 단중열에 침을 놔야 한다. 지체하면 죽는다. 저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입가에 묻은 하얀 가루, 시퍼렇게 변한 입술, 경련하는 손가락. 이건 복어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의원이 침을 놓으려고 하는 단중열은 안 됩니다. 침을 놓으면 독이 심장으로 퍼져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그 의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어요. 멈추십시오. 의원이 버럭 돌아봤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무엇이냐? 감히 의원의 손을 잡다니.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침을 놓으시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무슨 망발이냐? 내까지 계집이 의술을 안다고 감히 의원의 치료를 막는단 말이냐? 당장 손을 놓아.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의원님은 병만 보시지 환자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못 보시는군요. 의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쓰러진 사내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입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내가 방금 먹은 것, 복어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도 구경꾼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어? 복어는 독이? 하지만 제대로 손질하면. 저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복어를 먹었습니다. 입가에 남은 이 하얀 가루, 복어의 알과 내장을 갈아 넣은 흔적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사내의 입가 가루를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혀끝으로 살짝 맛을 봤습니다. 주변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혀끝으로 맛을 본다고.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독을 맛보다니.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테트로도톡신. 복어의 독은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혀끝이 살짝 마비되죠.
제 혀끝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의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침을 놓아 혀를 자극하시면 독이 심장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끝입니다. 의원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나 봐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넌 어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해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근처 약재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숨을 헐떡이며 뒤에서 의원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저게 집,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나리, 검은 콩, 무, 보고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급히 구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의원님, 소인이 독을 중화시킬 즙을 먹일 테니 그 후에 명치 끝 거거려를 눌러 독을 토하게 하십시오. 의원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넌 사형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인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미나리와 검은 콩을 빠르게 갈아즙을 만들었어요. 무즙도 섞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내의 입에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의원님은 정확히 거거려를 찾아 눌러줬어요. 우리의 호흡이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지금이다. 의원님이 외쳤어요. 사내가 검은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내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살았어요.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의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의원이 아닌 자에게 배운 것은 내 평생 처음이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밥 짓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의원님이 뭔가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어갔어요. 한 발, 또 한 발. 하지만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고 독을 맛본 대가였어요. 역시 혀가 저리는구나.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의원이었습니다. 괜찮으냐?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저고리가 어깨를 드러냈나 봐요. 의원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건 제 어깨에 새겨진 자줏빛 낙인. 수라간이라는 글씨. 영모를 뜻하는 낙인. 저는 의식을 잃어가며 들었습니다. 의원의 혼잣말을. 수라간의 낙인.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런 재주를 숨기고 사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이 제 운명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침을 든 남자 태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맛을 기억하는 여자, 저 장현. 빗속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3년 전 저는 수라간의 나인이었습니다. 천 가지 맛을 구별할 수 있는 혀를 가진 촉망받는 나인이었어요. 중전 마마께서 제 손맛을 아껴주셨죠. 하지만 어느 날 중전 마마의 미음에 독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저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을 뿐인데 역모를 꾸민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낙인이 찍혔고 저는 궁에서 쫓겨났어요.
명예도, 미래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저는 저작거리에서 작은 약초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제 재주를 숨기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그날 빗속에서 쓰러진 사내를 보았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설령 그것이 제 정체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 해도. 그리고 그 선택이 태준 의원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를 의심하면서도 믿어주었던 분. 제 눈빛을 보고 거짓이 없다고 말해주었던 분. 아무도 저를 믿지 않던 3년 동안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분.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제 과거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의원님이 제 낙인을 보고 저를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다시 형틀에 묶일까? 아니면 이번엔 목숨마저 잃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의원님이라면, 혹시 이분이라면 제 억울함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제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낯선 방에 있었어요. 의원님의 집이었죠. 그분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보고독으로 부은 혀를 위해 약을 다려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낙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재주를 숨기고 사는 것이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죄를 짓고 쫓겨난 이름 없는 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은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라. 죄를 지은 자의 눈망울이 이리 맑을 리 없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눈을 보고 결백하다고 말해준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맛을 안다는 것이 저에겐 저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의원님과 저는 함께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어요. 심대감의 잔치에서 천남성 독초를 발견했을 때 의원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내 손맛은 아직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겠다는 내 눈빛만큼은 믿는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때 궁궐 안에서 저를 모함한 진짜 범인이 아직도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정상선. 그녀는 제 초상화에 칼을 꽂으며 말했죠. 아직 살아있었구나, 장현. 이번엔 완전히 없애야겠어.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인과 그녀를 미끼로 한 남자의 이야기. 인술과 음식이 만나 빚어낸 운명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의 시작. 저 장현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그리고 약 냄새. 여기가 어디지?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손목을 만져보니 맥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태준 의원님, 무표정한 얼굴로 약그릇을 내미시더군요. 깨어났구나.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 소인을 왜 이곳에? 의원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보거 독 때문에 혀와 목이 부었더라. 이걸 마셔라. 감초와 길경을 달인 것이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눈빛이 차갑지만 어딘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쓰지만 목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어젯밤 내 어깨를 봤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약그릇에서 물결이 일었어요. 수라간의 낙인. 그것도 자줏빛. 영모를 뜻하는 낙인이 아니더냐. 의원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재주를 숨기고 이 저작거리에 숨어 사는 것이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알고 싶으신 게 아니라 고발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고발하려 했다면 어젯밤에 벌써 포조를 불렀을 것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죄를 짓고 쫓겨난 이름 없는 년일 뿐입니다. 의원님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라. 죄를 지은 자의 눈망울이 이리 맑을 리 없다. 제 눈가가 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작은 식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의원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침통을 탁 내려놓으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저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물었어요. 손님이십니까? 신문관이십니까? 의원님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 솜씨는 수라간 최고 나인의 솜씨다. 그런 자가 무슨 죄로 이 지경까지.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을 안다는 것이 저에겐 저주였습니다. 의원님이 물으셨죠. 무슨 말이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홍시 맛이 난다고. 그저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제 인생은 통째로 타버렸지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봄날처럼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어린 나인이었고 중전 마마의 미음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민상궁 마마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장현아, 내 손맛을 중전 마마께서 아끼신단다. 오늘도 정성껏 올려라.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상궁 마마. 소인이 정성껏 끓인 미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얀 미음 그릇을 받쳐들고 중전 처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라는 것을. 중전 마마께서 미음을 한술 뜨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이 맛은 홍시? 중전 마마께서 미음 그릇을 떨어뜨리고 목을 감싸주며 쓰러지셨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정상선이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2년, 내가 중전 마마께 독을 올렸구나. 저는 울부짖었어요. 아닙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홍시 맛이 난다 하셨다. 내가 무엇을 탔느냐? 저는 형틀에 묶였고 뜨거운 인두가 다가왔습니다. 영모를 꾸민 역정년, 낙인을 찍어라. 지지직 소리와 함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줏빛 낙인이 어깨에 찍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홍시 맛이 난다고 말했을 뿐인데 제 인생은 통째로 타버렸습니다. 의원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중전 마마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고 말해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을 안악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장현 낭자, 큰일이요. 안악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심대감 댁에서 회갑 잔치 요리를 도와달라 하오. 마을 요리 솜씨 좋은 이들을 다 모은다는데 저는 난색을 표했어요. 심대감 댁 같은 큰 양반 집에 가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가겠다. 저는 놀라 물었어요. 예. 의원님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의료 지원차 가기로 했다. 함께 가자. 심대감 저택은 화려했습니다. 한양의 모든 양반들이 모여드는 큰 잔치였으니까요. 잔치 주방에는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나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더미씩 검수하던 중 제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산나물 사이에 낯선 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천남성? 천남성은 독초입니다. 잘못 먹으면 목이 붓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섞은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독초를 손으로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심대감의 신복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목을 잡더니 소리쳤어요. 어이, 비천한 년. 재료를 뒤지긴 뭘 뒤져? 감히 대감댁 재료에 트집을 잡아?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물 속에 독초가. 하지만 신복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독초? 대감댁에서 독초를 쓸 리가 있나? 내 놈이 뭘 훔치려는 거 아니냐?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의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복의 손목을 낚아채시더니 위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비키거라. 신복이 소리쳤죠. 누구냐? 감히. 의원님은 찬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해민서 의원 태준이다. 이 여인은 오늘 내가 데려온 약초 전문가다. 이 재료들에 문제가 생겨 대감께서 탈이라도 나시면 내 놈 목숨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신복은 의원님의 기세에 눌려 물러났습니다. 의원님과 저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의원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천남성이라 했느냐? 저는 끄덕였어요. 예, 독초입니다. 잘못 먹으면 목이 붓고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누군가 대감을 노린 것이로구나.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이 많은 나물 속에서 독초만 골라내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때 의원님이 침통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간을 벌겠다. 너는 그 사이 독초를 빼돌리고 해독식을 만들어라.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의원님, 왜 저를 믿으십니까? 의원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맛은 아직 믿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겠다는 내 눈빛만큼은 믿는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의원님은 잔치 주방을 어지럽히며 신복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재빠르게 천남성을 골라내고 해독 효과가 있는 도라지와 물을 섞어 새로운 나물을 만들었어요. 제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칼질, 양념, 불 조절. 민상궁 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떠올랐어요. 도라지는 목을 열어주고 무는 독을 풀어준다. 10분 후 푸르스름하고 향긋한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요리가 큰 접시에 담겨 나갔습니다. 잔치상이 올라가고
심대감이 나물을 집어드셨어요. 한 입 먹고 만족하며 말씀하셨죠. 오늘 나물 맛이 일품이로구나. 요리한 자가 누구냐? 의원님과 저는 멀리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과 저는 저택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환자를 살렸을 뿐이다. 저는 말했죠. 그래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의원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장연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눈이 커졌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저는 물었어요. 예. 의원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결백은 내가 증명하겠다.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든 반드시 밝혀내겠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제 눈에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궁궐 안 어두운 처소에서 누군가 제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정상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아직 살아있었구나, 장연. 이번엔 완전히 없애야겠어. 그녀는 초상화에 칼을 꽂았습니다. 제 목 부분이 찢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의원님이 제 결백을 증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원님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상선의 음모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인과 그녀를 믿기로 한 한 남자의 이야기. 인술과 음식이 만나 빚어낸 운명의 이야기 말입니다. 다음 이 시간 제2화 의원과 요리사의 거래를 기대하십시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의 불씨가 됩니다.